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는 4월 7일 경남 4곳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의령군수 재선거에 10명 안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용역 결과를 앞두고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사업의 지역 입찰 제한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사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영남과 경인 지역 7개 제강업체들이 고철 구매가를 수년간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오랜 기간 담합해온 배경 취재했습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로 관심이 뜨겁습니다만 경남에서도 모두 4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단체장 선거 1곳과 나머지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인데요. 전 현직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새로운 군수를 뽑는 의령에서는 10명 안팎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치러지는 의령군수 재선거. 현재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인물은 10명 안팎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춘규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수세가 강해 여전히 정치 지형은 불리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20%가 넘는 득표를 한 만큼 국민의힘 후보들이 분열하고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면 의외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정책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현명한 우리 의령 국민들께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국민의힘은 5명 정도가 등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을 지낸 강임기 전 함양 부군수, 2번의 국회의원, 3번의 도의원을 지낸 김정권 전 경남발전연구원장,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수석 대표를 지낸 서진식 전 도의원, 7대 의령군 의회 의장을 지낸 손호연 현 도의원, 경상남도 정책단장 등을 지낸 오태환 전 경상남도 정무특보입니다. 후보가 많아서 컷오프와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선거 책임을 지고 무공천 방침을 정했다가 번복한 만큼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 단수 후보 공천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지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정하도록. 무소속으로는 7대와 8대 도의회를 거친 김진옥 전 도의원, 창원지검 검사 등 검사 출신의 김창환 의령군 고문변호사, 의령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지낸 오영 전 의령군 의회 의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의 성사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2차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요. 사업 추진의 정치적인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와 여수간 5.93km의 해저터널 공사,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을 연결해 최대 1시간 3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을 단 10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수건 사업입니다. 국가사업 채택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차 예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옵니다. 2차 용역은 경제성만 따지기 때문에 낙관은 힘듭니다. 하지만 6월 이후 발표될 최종 용역에서는 주민 열망과 지역 낙후도 등을 따지는 정책성과 균형 발전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경제성 부분에 가중치를 5% 정도 낮추고 또 지역 균형성에 가중치를 5% 좀 높여서 BC가 조금 그래도 좀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명분 확보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충남 군수는 최근 윤우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만나 협력을 끌어낸 데 이어 중앙부처를 차례로 돌며 사업 협력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성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성의 비중을 둔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을 관련 부처 또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재, 김두관, 김정호 등 여야 의원들도 호남권과 협력해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괄 예타 작업이 진행될 때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 정량 분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여러 요로로 전달했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경제성 평가와 예산권을 진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시각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오늘 태풍급 강풍에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낮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될 걸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지역엔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안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이 시속 90km에 달하는 태풍급 위력을 나타내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최대 5cm가량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곳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단 기온이 떨어졌지만 오늘까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2도, 창원은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진주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0도, 합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입찰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인력을 고용한 지역 업체들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취지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영민 기자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창원에 본사를 둔 전문 설계 용역 업체입니다. 4층짜리 건물 전체에서 직원 150명이 근무하며 토목과 건축, 상하수도 분야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을 지역대학 출신으로 뽑았고 급여를 높여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측량과 토지 조사 같은 용역 사업 일부는 지역 업체에 맡기며 상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 업무를 영입하다 보니까 아웃소싱이나 모든 걸 지역 업체에 주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10년 전 창원의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부산에 있던 본사를 이전시켰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통근버스로 출퇴근시키다 최근엔 창원으로 이주하는 직원에게 이사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기술 인력을 뽑기 위해 매년 취업 설명회와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업체들은 지역에서 소비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서류상이거나 꼼수 이전한 업체를 가려내면 지역 제한 사업은 지역 업체에 돌아가고 결국 기업의 수익 증대로 이어져 고용 창출, 지방세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을 시도별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결국은 조례의 재량이잖아요. 이 문제를 나름대로 좀 해소하는 어떤 옵션 조건을 둔다라고 하면 될 거니까요. 그동안 꼼수 업체들에게 돌아갔던 재정 유출을 막고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창원의 한국철강과 함안의 한국제강 등 영남과 경인 지역 7개 제강 업체들이 고철 구매가를 수년간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배경은 뭘까요?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강업체 구매 담당자 모임에 참석한 한 직원의 업무 수첩입니다. 고철 구매 가격을 1kg에 5원 인하하자 시장을 흔들어줘야 한다 등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창원 한국철강과 함안 한국제강 등 영남과 경인 지역 7개 제강업체들은 이처럼 철근의 핵심 원료인 고철의 구매 가격 담합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실무자들은 2010년부터 8년 동안 가명까지 쓰면서 150여 차례나 은밀히 만났습니다. 이들이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나선 건 핵심 원료인 고철의 양이 늘 부족해 구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제강사가 구매 가격을 인상하면 그 제강사로 철스크랩 물량이 집중되는 일명 물량 쏠림이 발생하게 되어 현대제철 같은 상위 제강사의 주도하에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상시적인 가격 공조, 즉 담합의 유인이 컸던 것입니다. 고철 물량의 약 20%는 수입을 하지만 운반 비용 등으로 더 비싸 국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의 역대 4번째 규모인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 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강업체 측은 소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진주 혁신도시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센터를 경북 김천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진주시가 이전 공공기관 조직의 재이전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대안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기관입니다. 함양군이 군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행복주택과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합니다. 함양읍 행복주택은 18층 건물 2개 동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0세대가 오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아니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은 100세대가 오는 2024년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 반야월 씨의 유족이 노산공원에 설치된 삼천포 아가씨의 노래비와 삼천포 아가씨 동상이 가사와 제목을 무단 사용했다며 사천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천포 아가씨라는 제목은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 표현이라고 보기 힘들고 반야월 씨가 노래비 제작에 묵시적,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 용무처리나 지인 방문 등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무단이탈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해외 입국자 1,8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000여 명입니다. 경남에서는 고성군에 이어 창녕군이 모든 군민들에게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설 이전까지 한 명당 창녕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군 자체 예산 62억 원이 투입되며 지급 대상은 이달 26일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창녕군민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기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창원시 통합에 따른 재정특례를 연장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 예정인 창원시 재정특례를 2010년 이후 30년으로 수정하고 지원 비율을 현행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아닌 1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최초 합의체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위원 6명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의 감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에는 감사원 출신의 임명효 위원장이 공모를 거쳐 임명됐고 법학대학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앞으로 2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지난해 경남 인구 순유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떠난 인구는 41만 9,997명, 타 지역에서 경남으로 온 인구는 40만 3,339명으로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16,658명 많아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6,420명으로 전체 98%를 차지했고 40대 이상은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고성군의 고성에서 몽골까지 나라라 고성 독수리, 창원시의 진해 경화역에서 내린 별빛 생태 인문학 향연 등 5개며 국비와 지방비 등 11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무계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내놓은 전환심의위원회를 두고 경남교사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을 전제하고 있어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노사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여한 교원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성만 확보하는 요식행위인 전환심의위원회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